여러분, 나의 CVDIP 제 3주차, 3주차 실명을 사명으로 바꾼 강용우의 CVDIP, 지난주에 CVDIP를 했기 때문에 첫 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1, 2, 3강이 강용우 박사에 대한 CVDIP와 눈문서의 노래가 되겠고, 한 강의씩 좀 드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포럼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제가 타이틀 제목을 바꿨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맹인과 고아에 대해서 정말 안마사나 침술사 심지어 크리스찬이 어떻게 점쟁이가 됩니까? 그러야 될 그 운명, 그걸 거부하고 과감히 도전하여 맹인 최초의 박사, 교수, 백악관 고위 관료가 되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도 됐어요. 14살, 16살 아버지, 어머니, 누나 모두 사망하고 자신은 1년 만에 맹인이 돼서 재활원에 들어가서 맹학교에 남들보다 5년 동안 뒤늦게 중학교를 들어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에 갔지만 한국인 최초로 연세대 교육학과,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피츠버그대 교육과, 이거 교육학 박사가 맞는 것 같아요. 번역들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문과계통은 PhD, 어떤 문제에 철학이 있다고 해서 philosophy degree라고 하거든요. in education, 그러니까 교육학 박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그리고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 국가장애위 정책차관보. 여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합격했을 때 얘기고요. 여기 저 피츠버그에서 그 PhD in Education,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예요. 요 PhD라는 게 철학 박사가 아니에요. 예, PhD라는 게 교육학에 어떤 철학이 있다. 그래서 저도 PhD예요. 저도 PhD in International Politics 이렇게요. 피츠버그 대학이 이렇게 높은 빌딩에 저도 안 가봤지만 엄청 고층이래요. 여기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이고요. 예. 근데 이게 본인만 잘 된 게 아니라 가문이 다 잘 됐어요. 패밀리가. 명문 복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장남 강진석이는 미국의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진영이는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에 또 입성해서 대통령 법률 고문, 이 법률 고문이 뭐냐면 대법관을 추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 동양인, 미국에서 무시당하는 유색 인종 동양인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이 백악관의 고위 관료가 된 거는 강영우 가문이 처음이에요. 아마 전무후무예요. Unprecedented and never repeated.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무엇이, 왜 강영우와 그 자녀, 그 가문을 위대한 리더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꿨을까요? 여기서 잠깐 가문을 뜻하는, 이거 잘못했네요. 패밀리. 이거 제가 파도만 써놓고 말았네요. 패밀리, Family.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어, 글씨가 엉망이네요. ILY. 이 패밀리라는 게 뭐의 약어냐? 아버지, father and mother, 아빠, 엄마. 나는 두 분을 사랑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의 도전함은 내일의 영광이. 예, today's challenge is tomorrow's glory. Think globally. 정말 크게 생각하고 지구를 품을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실하라. Act locally. 예, 참 이분이 평생의 지팡이가 된 서근옥 여사입니다. 참 이게 한 사람이 되기까지 이분이 참, 제가 이번에 제가 강용호 박사 얘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서근옥 여사의 회고,
운명 같은 러브 스토리를 한번 봤어요. 강용우의 뒤에는 한평생 그의 지팡이가 되어준 아내 서건옥 씨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 서건옥 씨가 직접 말하는 감동 인생. 이제 우리 부부는 인생 60을 넘겼어요. 가만히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한 맹인 소년과의 만남. 그 후 자원봉사자로 1년,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 그리고 이건 좀 지난 얘기예요. 그의 아내로 30년 넘게 40년 지금까지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다.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 책 같이 썼죠. 처음엔 고개를 젓던 사람들도 이제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부른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부잣집의 무남 동료,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분이에요. 하지만 그 찬사 뒤에는 우리 부부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 강용호 박사와의 운명적 만남,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숙명적이었다. 그가 평생 단 한 번 걸스카우트를 방문한 그때 나는 걸스카우트 신입 회원으로 그를 돕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저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는 맹인 중학생이 10년 후에 나의 신랑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나는 그대로 도망쳤을 것이다. 참, 운명이 이제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용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냐. 그러니까 비밀인데 이거 사실 이거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의 영어는 이게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때 맹학교 중등부 1학년생이었고 나는 여대생이었다. 가난과 실명의 고통에 찌든 모습을 상상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학생은 외모만 봐서는 전혀 맹인 같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나는 그 학생만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누군가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라고 오라고 했을 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제가 다녀올게요.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학생의 손을 덥석 잡고 광화문 사거리로 나섰다. 그때 처음으로 숙대 영문과 1학년 석경숙이에요 라고 나를 소개했다. 원래 이름이 석경숙이에요. 그 순간부터 나는 그의 지팡이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14살 때, 이거 아마 집의 나이로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인 15살 때 축구를 하다 공에 눈이 맞아 실명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아 1년 동안 아들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세브란스로 어디로 그러다가 뇌희열로 세상을 뜨자 고아가 되는 형제 3남매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재활원을 전전하며 강용우 남편은 수년간 방황했다. 자살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참 이게 목사님 사택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교육받고 살아도 참 이게 참 이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뒤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 어느 날 이렇게 시간표를 주죠.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 하며 마음을 거쳐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죠. 예, 동생 내가 떠난 뒤 동생 영우는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고 대학 입시에 전념했다. 그리고 1968년 연세대 문과대 교육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맹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원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름 미국 땅에서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그런데 4주 정도 지나 한 장의 편지를 받았는데 영문과 교수 한 분이 대피를 해줘 입학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교육과에 10등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순간 나도 모르게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1968년 3월 서울 맹학교 고등부에서 연세대에 입학해 그동안 빡빡 깎은 머리를 기른 채 교복 대신 신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보내주었다. 정상인들과 같이 공부하며 잘 적응할 수 있게 걱정했는데 학기부터 장학생이 되었다는 편지가 날아왔다. 공부를 다 안 하고 그냥 이 여자가 15개월 만에 귀국했나 봐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지. 그리고 장례를 약속한 우리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다. 우리 두 사람은 비밀리에 약혼식을 올렸다. 무남 동료 외동딸을 부자 호르머니가 애지중지 기른 딸을 맹인에게 준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더 심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다시 한번 내 얼굴을 쳐다보면 야 관상을 보면 팔자가 그렇게 셀 것 같지 않은데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셨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주면 뭐하냐. 맹인인데 장님인데 너는 결혼한다 해도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생각해봐. 아버지가 장님인데 라고 말렸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2년 2월 26일 대학생이던 약혼자를 졸업까지 만 3년이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나이 30이 다 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껏 사랑하고 즐긴 것은 결코 잊히지 않으며 자신의 일부분으로 남게 된다. 헬렌 켈러의 말이 생각났다. 물론 아무나 맹인의 아내가 되어 어려운 내조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지팡이가 되어 때로는 희생을 요하는 힘겨운 내조를 할 때도 그 일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누구에게 하는 게 정말 이 기쁨이고 정말 즐기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성취를 나의 성취로, 그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느낄 수 있던 것이, 나는 비록 학사복을 입었지만 남편이 박사학위가 나의 자신의 성취인 것은 더 행복했다. 복음 전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먹다고 막다른 골목에 배수진을 남편이 치게 된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정말 그런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성공의 축으로 바꿔줄 테니 인내하며 좀 더 기다려봐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잖아요. 부디 아무 걱정 말고 연구에 몰두하고 직장 찾는 노력이나 계속하세요. 지금도 남편은 당시 자신의 고통을 함께해서 그러한 이렇게 위로해주는 격려의 말을 해줄 때가 가장 고마웠다고 말한다.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에 항상 말씀하시는 남자들은 이 아내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게, 아내한테 인정받는 게,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가족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말 안고 일어서면 한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도우심과 보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둔 걸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러고 프로비던스라 그러거든요. 라틴어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어릴 때부터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자란 그 믿음. 그때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무슨 도무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메추리와 만나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듯이. 전 장군 안 됐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학장까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으나, 어?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의누나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얻고 여기저기 가서 살리려고 그럴 때 그때 만났던 분들이 나중에 다 장학금을 주고 도움을 줘요. 미국 가면 살 수 없는데 미국 태생 맹인 부부가 그 집에서 설거지하고 일하게 강용호 가족이 서근옥 여사가 고생 엄청 했죠. 미국 근데 이런 장애인들도 다 일반 고교, 수학교사, 변호사, 스탠포드대,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미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강용호 박사가 영어로 쓴 건데 이제 미국 레이니 대사가 이름을 줬는데 My disability, God's ability. 나의 무능력, 나의 장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나는 없어도 나는 있어도 당신이 아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고 나를 지우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대진표로 하나님이 다시 짜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강용호가 최초의 박사학위 받아서 그냥 마음이 그냥 들떠가지고 뭐 한국이가 뭐 어느 대학에서 다 불러줄 줄 알았는데 어느 대학에도 콜하지 않아요. 저도 대학교 4개 떨어지고 간신히 교수 됐는데 막판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학금 생활비도 막 떨어져 막막했는데 애들 둘이 운동장에 놀다가 어디로 사라져서 막 찾다 보니까 어느 교실에 들었는데 거기가 피츠버그대 메이너스 사범대 학장실이에요. 얘기하니까 장학금도 주고 1년 더 공부하라, 박사호 과정을. 그 길 가는데 미국은 차를 함부로 안 쓰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법무장관 같은 사람도 만나고 레이니저 주한대서도 만나서 책지 못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 돕는 손길들을 준비했다가
엘리야가 죽을라 그러니까 7천 제대로 숨겨놨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강용호가 처음에 A Light in My Heart, 비친 내 가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걸 영화로도 만들고 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건 저 책을 썼는데 참 책이 안 팔려요. 저도 책 쓰지만 사실은 제가 500권 발간하면은 CBDIP 이것도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길래 2,000권 나갔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그 6.25 때 그 사택에 김관석이라는 사람이 피난와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CBS 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 찾아가서 얘기해. 제가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걸 드라마가 만들고 영화로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영역을 해서 드라마 자막을 입혀.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서도 상영, 유엔에서도 상영이 되고. 그리고 이 책을 그 아버지 부시가 읽고 감동이 되다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있나 백악관에 발탁한 거예요. 오비영이를 내가 마련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시면 오비영에 의해 미러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비전 프로포즈라고 제가 홍대에서 강의할 때 대학생들 엄청 좋아했는데, 최소한 멋진 여자를 얻으려면, 또 멋진 남자를 받으려면 30년을 보고 10년 단위로 비전 프로포즈를 해라. 장님이고 아무것도 없고 고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남 동료 외동딸 부잣집 여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석경숙을 석은옥으로 바꾸면서, 누나 석 우리 결혼하게 되면 10년 돌짝밭 같은 시련과 역경이 올 거야. 내가 유학 갈 때 나를 뒷바라지 박사학위 받기까지 10년만 나를 도와줘. 우리 저 애들 그 100일이나 특히 돌 해면은 은수저, 은. 이 은은 아직 정말 귀하고 행복하고 나 고아로 자랐잖아. 갑자기 나 애들한테 정말 부모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부모가 하는 일이 뭔지, 복음 가정이 어떤 건지, 믿음 가정이 어떤 건지 누나하고 행복하게 꾸리고 싶어. 우리 그렇게 해줘. 누나 도와줘. 구슬옥. 우리 구슬 옛날에 옥단축, 옥구슬 다 이게 보석이잖아요. 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비치고 도움받고 살았잖아. 그래서 나도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 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면 천국의 입구에서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행복하게 잘 살다 왔니? 네, 대답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줬니? 다른 사람 전도했니? 그거 안 하는 거면 천당이나 지옥으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30년 단위 10년 프로포즈 할 수 있으면 좋은 사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CBDIP 프로포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아니 왜 장님에다가 고아인데 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이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만 보이는 거예요. 이 실명이 사명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꿈,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미국들은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많이 놀아. 요즘엔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많이 놀아주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싶고 뭐 해고 그래도 아버지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 던지고 싶어도 못 받아주고. 이 첫째 아들 진석이는 아버지가 안 못 보는 장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어린애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빠는 어느 날 이렇게 중학교 때 공을 맞아도 눈이 멀었단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누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빠 혼자 이렇게 간신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 근데 우리 아들 진석이가 아빠 눈 뜨게 해줄 수 없을까? 제 손자가 5살인데 저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 우리 어린애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속에 말을 다 표현해서 못해서 그렇지 다 얘기해요. 그 법적 증언력도 있어요. 5살도. 그래가지고 그 이때부터 아빠, 내가 아빠 눈 뜨게 해줄게. 그게 안과 의사라서 이때부터 안과 의사가 되는 꿈을 꿨어요. 5살 때.
유치원 때부터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장님이 장점이 잠들 때 불을 다 꺼도 이게 손으로 다 이렇게 점자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며 모세 얘기며 세서미 스트릿이며 거북이와 토끼 선한 사마라인 이야기 이런 걸 다 들려주가 듣다가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불 끄고 맨날 아버지가 이렇게 점자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은 이 에세이라 가지고 글 쓰는 능력을 되게 중시해요. 우리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 간단히 뭐 카톡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글을 이렇게 써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기가 말로 할 수 있고 글로 써보는 연습. 여러분 요약 레포트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거 교수들이 읽어보고 감동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하버드대를 합격했어요. 이 에세이 잘 써가지고. 어. 우리 맹인 아버지는 외모로 보면 장애인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는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고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함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로 인해 우리 아빠같이 고아로 맹인인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셔갖고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는데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 가문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했으면 CBDIP 비전, 꿈, 드림 내 상상에 불을 붙게 했어 이미지 인생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할 수 있는 풍족한 기회로 볼 수 있는 프랙티스 눈을 뜨게 해준 것이다. 강용우의 CBDIP가 강진석에게 그대로 갔네요. 아들에게. 그 아들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거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저는 뭐가 하고 싶으면 뭐가 막 잘 찾아져요. Dr. Kang's motivation to become an eye doctor was sparked by growing up with a blind father. 닥터 강의 이 동기 안과 의사가 된다는 동기부여가 된 것은 장님 아버지, 어? 장님 아버지께서 키워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스팍 영감을 줬다 이거예요. 그는 15년 넘게 그 의사를 리딩과 안과 의사들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폴 강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폴 grow up with a blind father.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장님 아버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안고 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봐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Despite this tragedy 이런 그 비극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 이 정말 이 처절한 국제적으로 디스ability 장애 인권 이런 걸로 활동하고 있고 예? 그의 엄마도 디스ability right 인권 변호사로 그 동생 크리스토퍼 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 많은 아버지의 비록 눈은 못 띄워줬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을 찾아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기빙백 돌려주는 거 있어요. 막 돈을. 제가 그래서 이거 그런 말을 찾으려고 했더니 여기 딱 이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While Paul could not restore his father's vision. 비록 강영호 박사의 아들 폴 강은 아버지의 눈은 뜨지게 하지 못했지만 회복시켜주지 못했지만 he has dedicated his career to improving or restoring sight for others. 사람들의 시력을 좋게 해주거나 다시 이렇게 찾아주는데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CBDIP예요. 두 번째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 진석이는 법률가가 된다고 해서 꿈을 꿨대요.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그 예전에도 보면
장애인들 보면 막 침뱉고 막 무시하고 아이 재수 나빠 막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 무시받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아빠 같이 이렇게 못 보고 이러는 사람을 내가 법으로 보호할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꿈. 장님 아버지가 멀쩡한 두 아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꿈을 심어줘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물은 길러지고 명문가는 만들어지다. 정말 우리 시대 아버지 리더십이 아닐까요? 저는 많이 이 강령을 보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근데 또 아내가 이 서근옥이라는 여분 참 설거지하고 그 살면서 그 장님 또 데려다가 학교 해주고 애들 키우고 제가 가끔 이 미국인 가정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어려운데 이걸 다 견뎌내고 한 거예요. 한성의 국가꽃을 피게 봄부터 소쩍새도 울고 그 국가꽃을 피우기 천둥이 먹구름 속에 울었듯이 이 아내의 참 이 희생적인 리더십 그리고 아들 둘을 명문 사립고에 보내더라고요. 참 이 강영호 박사가 참 대단해요. 책이 이렇게 많아요.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Dream 내 안에 성공을 찾으라.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죠? 이거 이제 최장암 판결을 받아서 몇 달 못 산다 그러는데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담담하게 마지막 유언장 같은 편지를 썼네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 글을 전부 쓴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래서 다 못하겠네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아마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니라 어렴풋이 이렇게 봤다 그래요. 슬쩍 자세히는 글씨가 안 보이고. 사도 바울도 큰 글씨만 보이지 워낙 그 다메섹에서 세게 둔 안질이 근데 이제 거기보다 더 못 보는 거죠. 형체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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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I love you. 패밀리 아닙니까? 아들한테도 아들들아 이제 너희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 호스티스라 그래. 호스티스는 그 뭐라 그래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신 분들 호스피스 설문을 다 종합하니까 껄껄껄 하시세요. 이럴 줄 이렇게 일찍 가져가시면 내가 좀 더 집안 가족들에게 잘했을 걸.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잘했을 걸. 뭐 했을 걸 껄껄 그런데요. 후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이 사후 노후 때 정말 잘해. 제가 그 CBD 앞에 모세 때도 썼지만 저 이걸 하면서 제가 68세인데 앞으로 이거 참 이 마지막 행복한 마지막 끝이 좋아야 행복한 결말이 좋아야 강용호 박사가 또 마지막 감사 기도를 모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어떻게 이게 그런 것 같을까요? 참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범사를 영어로 보면요. In any circumstances.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라. 기쁠 때나 불행할 때나 예. 어떻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 감사하니까 저 맹인 10명 감사하니까 영혼까지 더 돌아가서 감사의 구원 받잖아요. 이게 생각하면서 가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가문, 가정이라는 게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는 정말 믿음의 가문인가, 복음의 가문인가? 제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 나누는 집 별로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대화하면 그리고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애들 때문에 그 공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로에. 믿음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애들 이런 거 다 가끔 산다면 엄마들도 잘 모르는 데 있고 학교가 뭐냐 전공이 뭐냐 뭐 어디 누가 있냐 뭐냐 물어보면 자꾸 계속 파물으면 몰라요. 이게 제 생일인데 우리 지금 8살짜리 둘째 딸이 첫째 딸 유라가 저한테 편지를 글씨도 얼마나 이쁘게 잘 쓰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집에서 독특하게 공부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셔서 좋아요. 제가 매일 공부하고 책 읽고 말씀 읽고 이러니까 자랑이 아닌데 이거 손녀딸이 다 보는 거예요. 맨날 이 엄마는 군인이라 없을 때가 많아요. 군대 가고. 아빠도 또 군무원이고 없을 때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말씀이 가장 좋아요. 어,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노래 부르고 어떤 때는 대학교 선생님이 되시니까요. 대학교 교수 꼭 많이 먹고 튼튼하게 또 건강하게 다른 것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다시 생신 축하드려요. I love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Grandpa, grandma, I love you. 이런 게 가정 아니야.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글씨도 얼마나 이쁘게 쓰는지 몰라요. 또 제가 필리핀으로 갈 때 할아버지 필리핀으로 파송하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집에 있는 저 엄마 아빠 유연이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아주 작고 작지만 11,000원, 1,000만 원을 해놨더라고요. 어? 선교에 보태 주세요. 예. 어? 그리고 막 이렇게 딸, 사위 다 들려다 우리 큰딸내도 필리핀 페소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다 하냐고 우리 막둥이도 기도 은혜 사랑해요 이렇게 5살짜리가 큰딸내 작은딸내 사위들까지 애들까지 다 손주 다 한 주씩 써가지고 복음 가문을 이루는 거 중요한가 고맙습니다.